지난해 여름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엔진오일 가품의혹, 이른바 짝퉁 논란. 모빌원 짝퉁 논란이 시작된 2019년 1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모빌원 제품에서 QR코드 인식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6월 21일 미국 블랙스톤의 모빌원 ESP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빌원 엔진오일의 진실 혹은 거짓.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알고 타는 것과 모르고 타는 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엠불진 윤활유 박사 김모은입니다. 자, 지금부터 논란의 모빌원 ESP 신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성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미국의 신유 분석 기관 블랙스톤에 의뢰해서 얻은 자료이고요. 해당 실험은 가품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짝퉁 유통사에서 모빌원 ESP를 구매한 피해자들 분께서 보내주신 샘플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인하점, 점도, TBN의 총 3가지 결과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자, 우선 모빌원 ESP는 API SN급, ACEA C2, C3급, 그리고 폭스바겐 504, 507, MB 229.5 등의 인증 규격 제품이고요. 엔진 오일의 등급은 첨가제의 성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샘플의 각각의 그 결과값에 따라 등급이 나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품 모빌원 ESP의 성분 분석 자료 중 첫 번째 항목은 몰리브덴입니다. 자, 몰리브덴은 마찰 저감제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성분으로 윤활막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자, 다음은 보론입니다. 자, 보론의 수치가 264 ppm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모빌원의 성분적인 특징입니다. 자, 모빌원 브랜드의 성분 자료를 보면 보급형 라인에서는 80에서 90 정도, 200에서 300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칼슘입니다. 자, 칼슘은 디터전트, 즉 청정제 중 하나인 칼슘 설포네이트에서 나오는 성분입니다. 자, 나머지 포스포러스와 징크는 GDDP의 성분입니다. 즉, GDDP는 극압제 또는 마모방지제, 그리고 산화안정제,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첨가제 중에서 나오는 제품이죠. 자, 지금부터 정품의 결과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샘플들의 성분들을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 총 10개의 샘플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그 중에서 그 결과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우선 A그룹은 E1, F3입니다. 자, 우선 두 샘플은 같은 제품, 즉 같은 배지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API SM 또는 SN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품 모빌원 ESP의 특징은 보론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들의 보론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0ppm 미만의 보론 값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품은 TBN 수치가 7.4mg KOH/g으로 나오는 반면 A그룹의 경우 6.3에서 6.4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자, TBN의 1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단순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A그룹은 SM 또는 SN급으로 충족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보론이 없기 때문에 모빌원 ESP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B그룹입니다. 자, B그룹 A1과 C1, E2인데요. 자, A1과 C1은 샘플이 동일 배지로 추정이 됩니다. E2는 별개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3가지 샘플의 징크 값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실험에서 징크의 실험 편차는 약 50ppm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직접 계산했어요. 자, E2의 경우에는 A1과 C1의 징크 값과 50ppm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몰리브덴, 칼슘, 포스포러스가 정품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지만 징크만큼은 부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통 뉴트럴 GDDP와 베이직 GDDP를 혼합해서 오일에 첨가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 B그룹의 경우에는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뉴트럴 GDP가 비율이 더 높게 사용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 B그룹이 정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몰리브덴 함량이 적은 것과 포스포러스 함량이 ACA C3 중력에 충족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B그룹은 API 기준으로 SL급 정도의 엔진 오일로 판단이 되면서 A그룹과 마찬가지로 보론이 검출되지 않아서 정품 모빌1 ESP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C그룹 D1, E1, G1, H3입니다. 이 샘플들은 모두 같이 생산된 제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C그룹의 샘플들은 몰리브덴 양이 정품과 매우 흡사하지만 칼슘과 포스포러스, 징크가 모두 부족한 걸로 보여서 API SL 등급 이하의 엔진 오일에 MODTC, 즉 유기화 몰리브덴을 조금 더 첨가해서 MB229.5 하나에 흡사하게끔 만든 가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D그룹 A2입니다. A2는 특이하게 B그룹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B그룹과 차이는 베이직 GDDP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D그룹도 API SL급 이하의 등급으로 추정이 되고요. 역시 보론이 없기 때문에 모빌1 ESP 제품이 아닙니다. 10개의 샘플을 전부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정품 모빌1 ESP라고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자, 생산 배치에서 따른 편차는 일반적인 제조사의 기준치의 10% 정도로 품질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성분 분석의 결과 10개 샘플 모두 보론의 함량 수준은 생산이나 실험 과정에서의 편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해당 샘플들로 엔진 오일로서의 기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병행 수입은 제조사와 정식 계약을 통한 공식 판매가 아닌 일반 유통사 또는 개인에게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병행 수입 제품은 법적인 보호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품질에 대한 안정성, 교환이나 환불 등의 사후 관리 어려움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 책임은 대부분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업자들의 행태에 시장 가치가 무너지고 제도의 본질이 퇴색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블진 윤활유 박사 김보은이었습니다.